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내용은 주로 근대 한일 관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한일 관계가 항상 미묘하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에서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이가 나쁜 것도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근대로 가게 됩니다. 근대에 일어났던 사건들, 일어났던 역사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안중근 제국 일본의 심장을 쏟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얼빈 의거가 될 텐데 이 하얼빈 의거는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내용은 하얼빈 의거라기보다는 하얼빈 의거 그 이후의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보통의 한국 사회에서 안중근이라고 하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윤봉길 의사와 함께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식의 내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라고 한다면 상당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안중근이 너무도 속 시원하게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다. 너무도 통쾌하다. 거기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수준이고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하얼빈 의거가 갖고 있는 실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파장을 갖고 왔는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그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하고 있는 장면의 상상도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근데 보면 안중근 의사의 키는 대략 한 170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반면에 이토 히로부미는 키가 16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누가 더 커 보입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키가 훨씬 더 크게 묘사가 되고 있고 보다 더 멋있게 그려져 있죠. 쓰러지는 이토 히로부미의 키가 안중근 의사보다도 크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진에서 주는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안중근이 동양 정치의 거인이라고 하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정말 역사의 거인을 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이 일본에서 그렸겠죠. 그 아래 나오면 이제 속보로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을 전달하고 있는 일본의 신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경성일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발행되고 있던 일본의 신문이에요. 이 권총들이 당시 하얼빈 의거 때 쓰였던 총들이에요. 근데 그 제일 위에 있는 총, 브라우닝 권총인데 7년발 권총입니다. 저 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한 겁니다. 4발을 쐈는데 그 중에 3발이 이토에게 명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즉사를 했고 그 외 수행원들은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처음 했던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당시 안중근은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저격을 하고 나서도 러시아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꼬레아 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한국 만세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코레아 우라라고 외치는 동안에 이제 러시아 헌병들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의 영토죠. 근데 당시는 중국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게 조차되어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법이 통하고 치안을 담당했던 것도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헌병들에게 체포가 돼서 러시아의 시심 재판소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일각에서는 이중 저격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이토가 하얼빈에 갔던 목적 자체가 코코프초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재무대신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토의 이 만주행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개인 자격의 휴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개인 휴가를 가는 사람이 당시 일본의 국회의원에서부터 군인, 다양한
일본 정부의 고관들을 30명이나 끌고 갈 리는 없겠죠. 근데 그때 30명의 수행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일본의 산양철도라고 해서, 이 산양철도면 지금의 이 아베의 고향이자 그리고 이 이토의 고향인 야마구치현에서 요나고현으로 이어지는 해안가를 따라가는 철도가 산양철도예요. 그 산양철도의 총재를 했던 무로다 요시아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중저격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의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1930년대에 이 무로다 요시아야라고 하는 인물이 일본의 중의원 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는 내용 중에 하나로 이토와 자기가 얼마나 관계가 깊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썼던 자기의 회고록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중 저격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 저격설의 내용이 뭐냐면, 안중근은 얼굴 마담이고 실제로 이토를 사살한 세력은 당시 이토의 정치적인 라이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하면 아마 이 당시에는 굳이 꼽는다면, 당시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대표적인 그 이토의 정치적 라이벌이 되겠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좀 실제로 있었던 구도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해하기를 당시 일본 정계에는 문간파 그리고 무간파의 대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간파의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고 무간파의 대표가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리고 나면 우리 한국병합을 단행할 때 일본의 총리였던 그 가츠라타로, 그리고 초대 조선 총독으로 왔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런 인물들을 이제 무간파의 대표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라이벌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한 이토의 정치적인 라이벌에 의해서 이토가 저격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로 이 사람 무엇을 드냐면, 이토가 3발을 명중됐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 쏜 건 브라우닝 권총이죠. 근데 문제는 3발 중에 2발은 수평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한 발이 사선으로 들어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 꽂힌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멀리서 라이플로 저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토의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이토를 죽이려고 했는가? 라고 한다면 한국병합을 해야 되는데 이토가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토가 이 하얼빈에서 사망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진행돼서 1910년에 한국병합이 단행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과연 성립이 가능한 얘기인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은 한국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세력이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로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당시의 한국, 대한제국이 힘이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병합을 하는데 특정 세력이 이것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결합되는 문제는 다양한 국가의 제도에서부터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세력이 단행할 수는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선으로 꽂힌 이 총알의 존재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림에서도 보면 이토가 쓰러지고 있죠. 그 안중근이 총을 쏠 때 처음 앞에 2발이 명중됐고, 그러면 쓰러지는 당시에 쏘게 되면 키가 일단 안중근이 이토보다 약 10cm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당시에 또 조준을 해서 쐈다면 당연히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멀리서 저격하는 장총과 권총은 총알이 다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토의 몸에서 나온 총알이 그 프랑스의 기병용 총의 총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이토 몸에서 나온 총알은 브라우닝 권총의 총알임을 이미 이건 입증이 된 바입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본인이 이토의 최후를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스스로가 내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총에 맞은 이토를 열차 안으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토가 정신을 잃은 채 30분 정도 누워있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토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브랜디 한 잔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브랜디라고 하는 것은 술이죠. 그래서 그 브랜디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누구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로다 요시아야가 한국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토가
빠가야로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또의 최후를 지킨 인물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또 히로부미가 1841년생입니다. 그러면 1909년 당시면 70을 바라보는 나이죠. 지금이야 70대, 물론 지금도 70대가 정정하다고는 하지만 총에 3방을 맞는 70대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이 시기에는 특히나 의료가 더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고, 70대를 바라보는 이 노인이, 60을 훨씬 넘은 이 노인이 총을 3방을 맞았어요. 즉사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연 일어나서 총을 3방 맞은 노인네가 브랜디 한 잔 달라고 해서 그 브랜디 한 잔을 다 마시고 누구냐? 빠가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총알 중에 하나는 허파를 뚫었어요. 허파에 총알이 뚫리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공기의 진동이죠, 결국은. 그 허파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허파에 구멍이 났는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모습 자체가 뭐냐? 브랜디 한 잔 마시고 빠가야로 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또의 거인의 이 대인의 풍모를 얘기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 본인의 존재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쏘고 나서 처음에 러시아어로 얘기했다라고 했죠. 꼬레아우라라고. 안중근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게 그날 저녁이에요. 근데 이 저격 사건이 이루어졌던 건 오전 9시 30분이라고 했죠. 그냥 안중근, 이 총을 쐈던 안중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당시에 뭐 러시아나 아니면 이 무로다 요시아나 일본 쪽은 다 아무도 몰랐을 때입니다. 누가 저격을 했는가야. 이 존재가 누구인가. 물론 외모상으로 동양인인 것은 알았겠죠. 그렇다면 그게 일본인일 수도 있는데 그 국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대답했다. 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 총을 쐈던 그 장소를 지금도 하얼빈역에 가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얼빈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차례, 4차례 정도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909년 당시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사진 중에는 80년대에 하얼빈역의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90년대에 다시 한번 증개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이제 고속철을 또 까오띠에라고 하는 그 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서 지금의 하얼빈역이 더더욱 크게 또 확장이 되고 증개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증축되는 과정에서도 중국 정부에서 이 하얼빈 의거가 일어났던 자리는 항상 표시를 해둔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하얼빈역 플랫폼에 가면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자리는 삼각형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 자리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가 총을 맞은 자리는 마름모꼴로 해서 보도블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거리 차이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 아무리 잡아봐야 5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총이라서 명중률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총 쏘는 실력이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안중근 의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총을 아주 잘 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문제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황해도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 안태훈과 함께 빈병대를 조직해서 갑오농민군들을 진압할 때 안중근 의사가 선봉대의 대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맞추지 않을래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멀리서 라이플로 저격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